여러분, 혹시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황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더 나은 교육을 찾아서라면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출발한 작은 움직임이 지금은 전국적인 교육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18살이고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그저 그런 공립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육계에 몸담고 계세요. 아버지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 식탁에서는 늘 교육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어떤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지, 학습 동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주제들이 저녁 식사 때마다 오갔죠. 자연스럽게 저는 미국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기술들, 하버드와 스탠포드로 대표되는 명문 대학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의 전통 해외 무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매년 11학년이 되면 2주 동안 외국으로 교육여행을 떠나는데 선배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저도 유럽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가을 체육관에 11학년 전체가 모인 날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여행지를 발표하셨는데 순간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거든요. 그것도 일본과 한국 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문화로도 유명하고 교토나 도쿄 같은 관광지도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솔직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 정도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피상적인 수준이었죠. 오히려 뉴스에서 종종 들려오는 북한과의 긴장 상황 때문에 불안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기 안전한 거 맞아? 음식이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영어가 통하긴 할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반면 일본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스시나 라면 같은 익숙한 음식 문화, 온천 체험 등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친구가 던진 질문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총기 사건 뉴스가 나오는데 서울 밤거리가 정말 더 위험할까?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죠. 불과 몇 달 전에도 인근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는 매학기 총격 상황 대피 훈련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며 충분히 고민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갈비탕에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 잡곡밥과 과일, 심지어 후식까지 나오더라고요. 마치 제대로 된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이라고는 냉동 피자나 햄버거가 고작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어요. 디지털 학습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정말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학교 시설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최신 IT 장비를 갖춘 컴퓨터실, 로봇 공학을 배울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교실 구조까지 우리 학교의 낡은 시설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학생들의 국제대회 성과였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진대회, 국제 로봇 대회 등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실시된 투표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 51%, 일본이 49%로 간발의 차이로 한국이 선택됐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곳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에요. 과연 괜찮을까? 2주 동안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지, 음식이 입에 맞을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눌 때까지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공항 자체가 마치 하나의 작품 같았거든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완벽한 청결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설이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도 자동화 기계로 빠르게 진행됐고 공항 곳곳에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과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로봇이 길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리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니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건물들도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혼자 걷는 여성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보낸 후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어요. 한복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색깔의 조화, 우아한 실루엣,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경복궁을 걸으면서 만난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죠. 다음 날 방문한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에 전시된 각종 국제대회 수상 실적들을 보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진대회, 로봇 공학 챌린지 등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과들이 가득했거든요. 물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기획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마치 대학원 세미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경험한 학교 급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영양사가 직접 계획한 균형 잡힌 메뉴,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학교의 냉동 피자나 햄버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점심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교육의 일부였어요. 급식실에서 만난 한국 학생이 각 반찬의 영양소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동대문이나 홍대 같은 젊은이들의 거리를 구경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도 혼자 걷는 여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어 보였거든요.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거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걷는 사람들,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24시간 열려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안전한 시스템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2주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였습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그들의 영어 실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막연하게 의사가 되고 싶다 같은 꿈이 아니라 바이오 기술 연구를 통해 난치병 치료에 기여하고 싶다거나 AI와 교육을 융합한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관련 동아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죠.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지민이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정말 열심히 배워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배움이라는 관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미국 학생들 대부분이 개인의 성공과 부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문화체험도 놀라웠습니다. K-팝 댄스 수업에 참여해봤는데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 음악과의 조화, 팀워크의 중요성까지 모든 게 교육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가봤는데 발효 과정의 과학적 원리까지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 과학과 지혜까지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받아봤는데 선생님의 교수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문법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상황별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기술 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전시를 보면서 한국이 이미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로봇, 개인별 맞춤 학습 AI, 가상현실 기반 체험 학습 등 모든 것이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역사는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도 너무 편리했죠.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에도 질서를 지키며 서로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료시설도 견학해봤는데 정말 첨단이었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 로봇 수술, 개인 맞춤형 치료 등 미래 의학 기술들이 이미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도서관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최신 도서와 디지털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진 시설, 그리고 조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까지. 미국의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2주가 지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LA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13시간의 비행 시간 내내 지난 2주간의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다시 시작된 일상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아들고 트레이를 보는데 기름진 피자 한 조각과 시들한 샐러드가 전부였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정성스럽고 영양가 높은 식사와는 천지 차이였죠.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 방식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토론 중심의 능동적인 수업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위협 경보였어요. 다행히 오보였습니다만 교실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평화로운 밤거리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말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2주 동안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한국의 교육 체계와 사회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니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교육자이신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와 학생 중심의 복지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유학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비자 발급, 학교 지원, 각종 서류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보낸 이 주간의 경험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까지 이해하게 되니까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2024년 3월, 저는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금세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수업의 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 방식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과학 수업에서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단순히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했어요. 영어 수업조차 문법 암기가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말 소중합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어색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저 역시 미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서로의 시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놀고 고민을 나누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입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고 늦은 밤까지 열려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노력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우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리울 때도 있고 한국의 치열한 경쟁 문화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들 역시 제게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면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할지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디서 공부하든 제가 경험한 이 두 나라의 교육 철학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한 나라의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문화와 교육 방식을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시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경험해 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배울 것들도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같은 학생이라도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정말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넓은 시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관점을 가지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